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독립기념일 연휴로 휴장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 날 있을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관망 분위기가 짙은 데다 유로존 경제지표 악화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주요국 지수는 약보합에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올해 재정 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72억 유로 규모의 세금을 확충키로 했습니다. 부유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세금 인상이 주축을 이룹니다. 유로존의 민간 부문 경기가 6월에 미세하게 개선됐으나 5개월째 위축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독일의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 밖으로 부진해 유로존 경기가 3분기에도 침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이 올해 중 지금보다 작고 저렴한 아이패드를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현재 9.7인치보다 작은 7, 8인치 정도의 새로운 아이패드를 오는 10월 출시할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보니 새벽부터 비가 조금 내렸더라고요. 오늘과 내일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린다고 하니까요. 출근하실 때 우산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독립기념일 연휴로 휴장했죠.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가운데 유럽 증시도 관망세를 보이다가 소폭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유로존의 경제 지표가 다소 부진한 점이 그나마 악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시장은 오늘 밤 열리는 유럽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귀를 기울이고 있죠. 오늘 굿모닝 대박 예감에서도 이런 유럽 소식 전해드리고 오늘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들 함께 정리합니다.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는 간밤 휴장하면서 시장의 시선이 온통 유럽 쪽에 쏠려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는데 금리 인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내용인데요. 역시 영란은행도 오늘 오후에 금통위를 속개를 합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현재 25bp 정도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설문조사가 현재 나와 있는데요. 다우존스는 46개 기관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에 3분의 2 이상이 25bp 정도의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올 것이다라고 현재 전망을 했고요. 일부 소수 의견은 50bp까지 현재 인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지만 일단 시장에서의 전망은 25bp 정도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견이 주축을 이룬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기준금리 1%에서 25bp 인하를 통해 0.75%로 인하가 된다면 22의 기준금리로는 사상 최저치로 현재 진입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오겠지만 다른 내용은 없을 것이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그 긍정적인 역할을 줄 수는 있지만 너무 큰 기대는 말라라는 그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IMF의 라가르드 총재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보다 ECB의 LTRO 프로그램, 3년 만기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는 더 효과적이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제통화기금 IMF가 이 보고서를 통해서 독일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제 상황은 양호하다. 하지만 은행은 취약하다. 따라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지적했습니까? 네. 역시 이제 은행권의 익스포저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 많이 이제 몰려 있으니까요. 예, 이것은 이제 뭐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의 은행들도 어느 정도 이제 공통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IMF가 은행권의 부실 내용을 개선을 권고를 했는데요. 특히 주 정부 지방은행에 대한 심각한 부분을 개선토록 현재 조치를 요구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의 경제 건전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었습니다. 반면에 지방은행 재정은 취약하다라는 코멘트가 나왔고요. 기업과 가계의 부채 수준에 대해서도 대체로 양호하다라고 평가를 했고 현재 물가나 소득 대비해서 임금 수준도 어느 정도 적정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로존의 재정 위기로 인한
그 부실 국가들에 대한 익스포저가 독일 대형 은행들도 많기 때문에 자기 자본의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현재 지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란데스방켄이라고 부르는 주립 은행들이 현재 좀 부실화가 그 대형 은행들보다 조금 심각하다는 부분에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또한 그 독일의 경제 상황을 보면 유로존 재정 위기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점차 현재 낮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도 내수 부양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은행 부분을 제외한 경제 상황은 양호하다라는 코멘트가 나왔는데 이 독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수정했다고 하죠. 네,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뭐 독일의 경제에 대해서는 IMF의 시각은 현재 뭐 건전하다 이런 평가를 현재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이제 그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낮춘 부분이 있었지만 네. 독일의 경제 성장률은 높였다는 점, 이런 점이 이제 확연한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전 전망 수치는 독일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 0.6%로 전망을 했는데요. 1.0%로 0.4% 올렸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은 종전 1.5%에서 소폭 낮춘 1.4% 정도로 다시 조정을 했고요. 따라서 현재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IMF가 독일에 대해서 우호적인 점수를 줬고 추가 부양책 이런 부분에 대한 소수 의견도 있지만 전반적인 그 독일의 부양책에 대한 필요성은 크게 개진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산업 생산이라든지 독일 내 구매 관리자 지수의 부진 이런 부분이 있지만 독일의 체력적인 경제 체질은 상당히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 IMF의 시각입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간밤 뉴욕 증시는 독립기념일 연휴로 휴장을 했죠. 백악관과 업계에서도 기념일 행사가 풍성했을 텐데 좀 아쉬운 건 산불 때문에 예전과 달리 많이 좀 줄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네. 이 독립기념일은 미국의 그 휴일 중에서도 매우 이제 그 기묘한 휴일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폭염이나 산불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이제 걱정 속에 독립기념일 행사가 열렸습니다.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과테말라 등 소수 군입대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수여하는 행사도 가졌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른바 드림 액트라고 불리는 이민자 개혁 법안을 통해서 불법 이민자 중에서도 미국에 군대에 입대하는 요건을 충족하거나 외국인 중에서도 미국에 학업을 이수하러 온 유학생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시민권을 주자하는 내용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소수계 히스패닉이나 유대인들에게 현재 찬성 의사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반면 이렇게 약간 유연한 이민법에 대해서 롬니 그 공화당 후보는 현재 반대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CEO는 웹페이지에 올린 메일을 통해서 오늘 독립기념일날 공짜로 커피를 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내일에 대해서 독립기념일에 그 건강한 토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재정적자 감축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그 한마음으로 한번 노력해보자 이런 메시지를 오늘 담았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구제금융 지원을 받아온 아일랜드가 이 시장에 복귀를 한다고 하죠.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2009년 이후에 네. 채권 시장에서의 조달이 거의 막힌 상태입니다. 또한 구제금융을 통해서 아일랜드가 현재 차근차근 긴축 이행을 진행을 하면서 자본시장 복귀를 타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5억 유로 정도의 3개월 단기채를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현재 입찰을 진행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기관 투자가들이 아일랜드의 국채 상황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지 이런 부분이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는 2009년 9월 이후에 첫 채권 시장에 입찰을 들어가는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좋을 경우에는 6일까지 비공개 입찰로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국채 발행을 현재 추진한다는 내용이고요. 현재 시장 전문가들
특히 이제 라보뱅크의 한 애널리스트는 아일랜드가 그동안 구제금융을 착실하게 이행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국채 입찰도 성공적일 것이다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이 슬로베니아의 EU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도 새롭게 제기가 되고 있던데 슬로베니아 좀 그동안 부각되지 않았던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키프로스나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이런 그 유로존 회원국들이 있습니다. 이 경제 규모가 비교적 작은 국가이거나 네. 최근에 유로존에 이제 들어온 국가들인데요. 비교적 유로존에 진입한 지가 몇 년 되지 않은 국가들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은행권의 부실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현재 BNP 파리바에서 오늘 그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BNP 파리바의 다이블라 연구원은 은행권 부실만 놓고 본다면 키프로스에 이어서 슬로베니아의 은행권 부실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점으로 본다면 키프로스에 이어서 6번째 유로존의 부실금융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국가가 될 공산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일랜드는 구제금융을 잘 현재 극복하고 있지만 작은 나라들, 특히 이제 키프로스나 오늘 얘기가 나온 슬로베니아 등의 내용들은 긴축 이행이 장기화되면서 이런 그 전연후 효과가 작은 국가들의 경제 상황을 갉아먹는 이런 그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의 집권 기독민주당이 엄격한 재정 긴축 조건을 또 강조하기도 했더라고요. 구제금융펀드의 유로존 국가를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내비쳤다고요. 네, 기독민주당과 연정 파트너인 기독사회당 쪽에서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네. 연정이 이제 기독민주당이 메르켈 총리가 현재 그 대표로 있는 쪽이고요. 네. 기독사회당과 연정을 가져가고 있는데 기독사회당은 지난 28일과 29일 날 EU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퍼주기 협상을 한 것을 현재 비판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채권에 그 유럽 재정 안정기구가 유로 안정화 기구가 개입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라는 얘기를 현재 하고 있는데요. 전제를 달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엄격한 기준 준수 요건을 이행할 것을 촉구를 했는데요. 메르켈 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연내에 유럽중앙은행에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해서 엄격히 규정 준수 의무 이런 부분을 잘 추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 지난 정상회담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승리를 했고 메르켈이 패배했다. 이렇게 좀 자극적인 언론의 기사들이 현재 그 독일 내부에서도 메르켈 총리가 조금 입지가 구석으로 몰리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이슈들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영향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죠.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동양증권 장영철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휴장 한가운데 유럽 증시는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관망 심리가 우세했는데 이상로 전문위원님, 오늘 좀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 줄까요? 네, 상당히 네. 어젯밤에 편히들 다 주무셨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좌우 증시가 안 열렸죠. 그러면서 독립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럽 증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안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독일에 대해서 경제지표 악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하락을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 유럽 중앙은행과 영국 중앙은행이죠. 통화정책 회의를 오늘 밤에 하게 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관망 심리가 좀 나오게 됐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소폭 하락에 그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같은 경우에 시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내일 또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관망 심리를 좀 주도하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일단은 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은 상승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안에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더라도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시장 자체를 보실 때도 현물 쪽에서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도 많죠.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고, 그리고 IT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일단 경기회복 관련주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런 부분 꼭 한번 참고하셔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하시는 계기로 삼으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국내 증시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870포인트 중반대 장을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장영철 과장님, 어제 국내 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전일 미국 시장의 경기 지표 개선이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 시장이 이제 휴장을 했는데요. 일단 전일에 그 미국 지표 개선 소식이 오늘 휴장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그 불안함을 좀 이렇게 탈피하면서 시장이 좀 반영이 많이 됐는데요. 특히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외국인들에 대한 그 매수세와 그다음에 기관에 대한 그 따라붙는 매수세가 강하게 좀 많이 유입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는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지 않았지만은 좀 추가적으로 안도적으로 일단 조금씩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6.63포인트 약 한 0.45% 정도 오르면서 한 1874.45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외국인과 기관들이 각각 1,760원과 975원 정도 순매수를 계속 이어주면서 지수 상승을 굉장히 좀 많이 끌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개인들은 1,507억 정도로 계속 순매도에 많이 좀 나서고 있는 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제 유입됨에 따라 가지고 시장 자체에 대한 달력적인 안정성 자체는 좀 많이 좀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 자체가 시장이 추세적으로 강한 상승을 이끌지는 못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안정감을 좀 이렇게 많이 유지시켜주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많이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또 그 외국인과 기관들에 대한 매매 패턴이 조금 달랐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들이 한 245원 정도 매도 우위를 좀 많이 나타낸 가운데 오히려 기관들과 개인들이 좀 이렇게 매수에 좀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일부 테마가 형성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실적이 개선됐던 종목들에게 집중적으로 매수가 많이 되는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좀 최근에 이슈가 좀 강하게 제기됐던 전기전자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업종 쪽으로 계속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그 매수세와 기관들이 좀 같이 이렇게 동반하는 그런 매수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추세적인 안정 자체가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 들어 유럽 재정 그 우려에 대한 완화가 일단 당분간은 증시 자체를 좀 많이 이렇게 이끌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은 일단 유럽 금융시장 자체가 아직 완전히 불안 자체가 완전히 해소된 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또 일단 최근 들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다시 또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추세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인 상승 추세는 좀 많이 둔화될 수도 있지만은 특히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에 좀 집중하는 그런 종목들, 특히 전기전자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좀 부담스러우면 그에 따른 그 부품주들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매수나 그런 매매 패턴을 좀 잡아가는 게 이제 시장을 좀 이렇게 시장에 대한 그 대응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시장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궁금한데요. 어제 코스피 쪽에서 어느 업종이 좀 강했고 약했는지 더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코스피는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전기전자 쪽, 그다음에 그 의료정밀 업종 지수가 약 1%대 정도 이제 상승폭을 좀 많이 기록했고요. 반면에 그 철강금속이라든지 화학업종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좀 업종에 대해서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화학업종 쪽에서는 약간 강보합세 정도로 좀 마감을 했고요. 특히 운수장비, 그다음에 운수창고, 통신업
업종도 계속해서 이제 강세를 좀 많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좀 많이 크게 유입되면서 약 한 1% 넘게 이제 상승세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뭐 기아차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특히 뭐 기아차 같은 경우는 K9 자체가 지금 국내에서도 좀 호조로 보이지만은 일단 미국 쪽으로 북미 쪽으로 수출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띠다 보니까 아마 외국인들에 대한 그 기아차에 대한 매수 부분이 좀 많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에 또 경기 방어주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상승세를 좀 많이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일단 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많이 좀 제기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추세적인 좀 상승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경기 방어주 부분 자체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좀 이렇게 외면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뭐 안에 있던 종목들로 좀 이렇게 따져보면 NHN 같은 경우가 일단 모바일 광고 수혜 전망이 좀 많이 비춰지면서 약 한 4% 넘게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다음 최근 들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실적 부분 자체가 제기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곤욕을 좀 많이 치렀는데 일단 실적 바닥이 좀 많이 이제 기대가 되면서 지난주 이어가지고 일단 5거래일 연속 계속 상승세로 좀 많이 나타내는 게 시장이 좀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일단 롯데 쇼핑에 이제 비인수되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한 11% 정도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약 한 1조 2천억 정도로 일단 비인수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가 일단 자체가 좀 매수에 좀 많이 유입될 것 같고 이 반면에 인수됐던 기업들은 대체로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는데 특히 어제 같은 롯데 쇼핑도 한 2% 가까이 좀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잉여 현금과 그다음에 차익 부분 자체가 약 한 1조 9천억 정도에 대한 유동성이 나타내기 때문에 일단 외부에 대한 큰 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차익금 없이도 내부적으로도 일단 인수 부분 자체를 좀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양상 자체가 긍정적으로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에서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갤럭시 3에 대한 생산량 목표치를 오히려 상향 조정하면서 시장에서 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단 건설 운송 업종 일단 2% 넘게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뭐 이슈로 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게 일단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가뭄에 좀 많이 이끌다 보니까 일단 곡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좀 곡물 관련주들이 좀 이렇게 강하게 좀 이렇게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뭐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아마 체크를 좀 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일단 최근 들어 대선 공약주로 좀 많이 이렇게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터널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3일 연속에 계속 이제 상한가를 좀 많이 맞췄는데요. 울트라건설, 특수건설 이런 종목들 계속 테마가 좀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 일단은 리스크 부분 자체도 굉장히 좀 많이 있지만은 아무래도 수익 부분 자체도 좀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접근하기에는 좀 이렇게 조심스럽지 않나 그렇게 좀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코스닥에서는 유진 기업이 일단 하이마트가 롯데그룹에 좀 매각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약 가격 상승폭까지 상승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장영철 과장님과 업종별 흐름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어제는 이슈가 됐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하이마트도 그렇고 곡물 관련주도 그렇고 이상로 전문위원이 어떤 종목들이 있었습니까? 네, 너무 많아서 뽑기도 힘들었습니다. 네. 그중에서 한번 보신다고 하면 일단은 곡물주를 한번 좀 들을 수가 있겠죠. 노건 관련주 한번 드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세계적인 가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상 고온 소식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일단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도 한번 보시면 일단은 곡물 중에서 옥수수를 한번 예를 들어 보시면요. 옥수수가 9개월째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작용을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증시 자체 조비라든지 효성, OMB 같은 종목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상승 탄력을 작용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여기서 팁을 한 가지 더 드린다면 일단은 옥수수 가격 자체가 지금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듣기면서 지금 거기에 관련된 주식이 또 있습니다. 대상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대상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 대상이 일단 어떤 회사인지 한번 알아보시면요. 전분당을 만드는 회사죠. 전분당을 만드는 회사인데 대상 같은 경우에는 전분당의 주 원료가 되는 게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가격 자체가 높게 되니까 일단은 저기에 대해서 마진 자체가 줄어들게 되죠. 그런 부분 자체가 작용을 하면서 대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사거래일째 지금 최근 들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 모습을 한번 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마진 자체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조심해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그리고 하이마트를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마트 얼마 전까지만 해도 MBK 파트너스한테 이제 넘어간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인수가 된다는 말들이 있었는데
또 포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투자자죠. 그래서 롯데쇼핑에 이제 피인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일단 시장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롯데쇼핑과 일단 하이마트가 이제 인수가 되게 된다면 그런 모습 자체에서 시장 안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 확대를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전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있을 경우에는 점유율도 그렇고요. 어느 정도의 경쟁력 악화가 있었지만 지금 경쟁력 확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시장 자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선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마트라든지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상승폭 자체가 크게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제 상승을 하게 됐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일단은 IT 부품주로 한번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IT 부품주 중에서도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 장영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 자체가 일단은 갤럭시 S3에 대한 기대감이 크죠. 지금 기대감이 크고요. 그리고 일단 3분기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일단 2천만 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 대까지도 생산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내비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에서 뭐 파트론이라든지 아니면 대덕 GDS 같은 종목 그리고 신양 같은 종목들 많이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일단은 IT 부품 관련주 같은 경우에 꾸준히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그렇고요. 그리고 3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곧 또 어닝 시즌이 일어나죠. 그런 부분 자체를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어느 정도 투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높게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로 전문위원님 어제 네. 농물 관련주에서 뭐 조비나 효성, OMB 모두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 추격 매수라고 표현을 해봐야겠죠. 따라가 보는 건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지금 분위기상 제가 잠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책들을 보고요. 그래서 잠시 한번 보시면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키보드가 마음대로 잘 안 되네요. 예, 일단은 조비 같은 종목 지금 보시면 일단은 변곡점이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좀 네. 그전에도 한번 물량에 한번 소화 과정이 한번 있었습니다. 소화 과정이 한번 있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오는 패턴이고요. 그래서 거래량으로 보시더라도 그전에는 거래량이 많이 터졌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조금 소폭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맥점 자체에서는 쉽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눈여겨보시면서 추격 매수를 하실 때는 좀 분봉상으로 보시면서 좀 따라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요. 분봉을 조금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봉상의 변곡점에 위치했을 때 그때 한번 따라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급등주라도 일단 들어가시면 일단 목표 수익률을 꼭 정해 놓으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는 리스크 해지 개념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실 때 손절 라인을 얼마를 정할 것인지 그리고 목표 수익률을 얼마를 정할 것인지 확실하게 정하시고 들어가신다면 무리 없는 투자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어제 급등했던 뭐 조비나 효성, OMB 뭐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도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장영철 과장님 어제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매매 동향 정리해 주시죠. 예, 어제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일단 기아차 쪽으로 좀 매수세가 좀 많이 모였는데요. 일단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매수세가 좀 많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기아차가 한 348억 정도로 좀 매수를 좀 많이 나타냈고요. 예, 현대차도 반면 한 172억 정도로 현대와 기아차에 대한 자동차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두드러졌는데요. 특히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일단 북미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 시장에 대한 그 공략도 좀 이렇게 가시화되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매수세를 좀 많이 유입됐던 것으로 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그 국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삼성전자를 좀 매수 최우위로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무려 한 969억 정도로 일단 굉장히 좀 많이 그 매수에 좀 많이 가담을 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 갤럭시 S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수혜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 좀 많이 이렇게 이슈화되면 제기되고 있는 게 좀 시장의 특징이었던 것 같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NHN에 대한 그런 매수에도 좀 많이 유입되었습니다. 좀 최근 들어가지고 광고 시장, 특히 검색 광고 시장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제기되었지만은 어제 실질적으로 검색 광고에 대한 성장성 부분 자체가 일단 하반기에 대두됨에 따라 가지고 NHN에 대한 매수세가 좀 많이 두드러졌고요.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바닥권을 좀 많이 이렇게 뚫고 나오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임에 따라 가지고 그 LG 디스플레이 부분에도 좀 기관들에 대한 매수가 좀 많이 두드러지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에 좀 매도 상위 종목들도 좀 나타났는데요. 일단 외국인들은 매도 상위를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가져가는데요. 일단 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매도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 매매에 따라 가지고 일단 뭐 포트폴리오 정리에서 좀 매도가 좀 일어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마트 부분 자체도 일단 뉴스가 나옴에 따라 가지고 기관들이 물량을 일부 좀 정리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기아차와 그다음에 기아차와 그다음에 한국타이어 같은 자동차주에 대해서 실제로 좀 이익 실현 부분 자체가 좀 시장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국내 시장에서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뭐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어떤 매수나라든지 매도 부분에 좀 잡아가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냥 매매에 따라 가지고 매수 매도가 좀 많이 갈라지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뭐 일단 특별하게 뭐 특징적인 그런 이슈는 좀 많이 제기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에서도 매매 동향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상로 전문위원님. 네, 일단 코스닥 매매 상위 종목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보시면요. 파트론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네오위즈 인터넷 같은 종목들 있었고요. 그리고 기관의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 OCI 머티리얼즈라든지 CJ 오쇼핑, 그리고 태광, 넥스콘테크라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번 뭐 파트론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일단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라고 제가 눈에 말씀을 드려서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작용을 하고 있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차트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일단은 주가 자체를 보실 때 좀 크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주봉을 이용해서 한번 보신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상단 자체를 막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되돌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시면 요번에 또 세 번째인데요. 그래서 12,000원대를 뚫게 되면 어느 정도 시세가 크게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한번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낙폭 자체를 다 완화를 시키면서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물량 자체가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확률이 좀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좋은 게, 다음이 뭐 코스피에 NHN이 있다면 이제 코스닥에는 다음이 있죠. 그만큼 광고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런던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다음에도 어느 정도 희소식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광고업을 하는 다음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실적 자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기관의 순매수 종목 중에서 넥스콘테크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그 종목을 한번 보시면 일단은 공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는 있지만 넥스콘테크 같은 종목은 뭐 앞으로도 전망도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 개인들이 사기에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관망하는 자세로 가지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매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매도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외국인 매도 종목 중에는 OCI 머티리얼즈라든지 태광, 그리고 성강밴드 같은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관의 매도 종목 같은 경우에 원익 IPS라든지 네오위즈 인터넷, 그리고 BH 같은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은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는 종목들도 많고요. 그래서 일단 매도 종목도 한 번씩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어제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동양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이슈를 보였던 종목을 찾아보고 또 자세한 매매 전략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이제 NHN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어제 이제 일본에서 그 모바일 메신저 바로 라인이라는 이 부분이 좀 이슈화가 좀 되면서 주가에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라인이라는 부분은 우리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 유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이라는 그런 메신저하고 여러분들 비슷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실 텐데, 라인 현재 지금 같은 경우 일본은 가입자가 지금 2천만 명입니다. 상당히 좀 많은 숫자죠. 스마트폰 보유자의 한 44%가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본격적인 수익 모델을 좀 도입을 하면서 실적적인 부분에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NHN에서 뭐 게임이라든가 영화라든가 뭐 음악이라든가 이런 쿠폰 서비스 이런 컨텐츠를 제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빠르게 좀 매출 부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라인이라는 부분이 일본 내에서 1위 모바일 플랫폼으로 좀
자리를 잡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떠나서라도 향후에 이제 어떤 스마트폰 보급이라든가 모바일 메신저 영향력으로 인해서 일본 시장에서 네이버 인지도가 이미 많이 좀 향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국내적인 부분을 봐도 이제 모바일 광고 시장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이제 NHN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올해 말까지 2012년도 올해 말까지 하면 70%를 넘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죠. 모바일 광고 시장이 상당히 좀 고성장기에 접어들 거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 검색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NHN이 바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고 성장이 좀 가능하고 매출 신장이 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이 들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 역시 이제 이평선 좀 수렴이 되고 다시 상방향으로 좀 전환이 되는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월봉을 좀 보시면 꾸준하게 계속해서 상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파른 상승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매수가를 좀 접근을 하신다면 말씀을 드리면 25만 5천 원에서 전일 종가였던 25만 7,500원 이 밴드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전고점 좀 돌파를 기대를 하고 있고 28만 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4만 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강하게 5일선을 돌파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NHN 대응 전략도 들어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이슈가 됐던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요? 예, 다음에 이제 살펴볼 종목은 바로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S3 생산을 좀 확대키로 했다는 소식과 관련해서 네. 관련 부품주들이 상당히 어제 좀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강한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죠. 관련해서 파트론이라든가 자화전자, 대덕전자, 대덕 GDS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좀 파트론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어제 삼성전자 갤럭시 S3의 3분기 생산량 목표치를 기존에 2천만 대였었는데요. 그 부분 2,500만 대로 좀 높여서 잡게 됐죠. 그 이유를 보자면 중가급 스마트폰을 좀 사용하던 그런 유저들이 고가폰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갤럭시 S3의 판매량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좀 그런 출하량을 좀 늘리는, 목표치를 좀 늘리는 이러한 부분이 좀 나타났고요. 현재 지금 출시 한 2달 만에 한 1,000만 대를 넘어설 정도로 상당한 좀 판매 호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기존의 어떤 그런 관련 부품주들의 주가 흐름을 봐도 상당히 좀 우리가 짐작을 좀 해볼 수가 있었었고요. 파트론을 좀 보자면 이런 그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카메라 모듈의 핵심 부품 내재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을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최근에 근데 한 가지 이제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주가의 어떤 희석 요인이 좀 발생하지 않나 이러한 좀 우려감은 사실은 좀 있는 상태인데 올해 이제 예상 EPS가 좀 증가함에 따라서 그런 주가의 어떤 희석 요인을 좀 충분히 상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현재 상태에서도 좀 무난하게 좀 접근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 2분기 영업이익을 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72% 정도 증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분기 대비해서는 한 40% 가까운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을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상당히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최근에 외국인들은 계속 지속 매도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보면 한 10거래일 가까운 기간 동안 지속적인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앞으로의 어떤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또 지지를 해주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접근할 때 매수가를 좀 말씀드리면 전일부 종가 이하에서 11,700원, 11,950원 이 밴드를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전화 통화해봤습니다. 정부가 만 3세 이상 유아에 대한 무상 보육 기조는 유지하되 2세 이하 영아에 대해서는 선별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에 대한 새누리당 내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집단의 신규 순환 출자 금지와 금산 분리 강화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당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근로자에게 우리 사주 취득을 강요하는 사업주는 벌금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롯데쇼핑이 하이마트의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최종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번 인수로 국내 유통업계 지갑 변동을 놀고 올 것으로 보여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0세에서 2세 영아에 대한 전면 무상 보육을 선별 지원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자체들의 심각한 재정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024 영아에 대한 무상 보육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지난 3월 0, 2세 및 5세 유아 전면 무상 보육 개시 후 4개월여 만입니다. 정부가 대통령까지 나서 홍보했던 전면 무상 보육 정책을 시행 반년도 안 돼 바꾸겠다는 것은 재정난 때문인데요. 무상 보육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가량씩 부담하는데 지자체가 예산 고갈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손을 든 것입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지난 3월 27일자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으로 무상 보육 보이콧에 나선다고 단독 보도한 지 3개월여 만에 정부가 선별 지원으로 돌리겠다고 공식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국가복지의 틀을 좌우하는 보육 문제가 시행 4개월여 만에 자초하고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공짜 보육 실험이 조력목의 행정의 결정판이 된 셈입니다. 정부는 무상보육 정책 재검토 대상을 0, 2세 영아로 확정한 데 이어 양육수당 지원 내용까지 변경을 검토하고 있어 복지정책 전반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재정 여력을 무시한 채 무차별적인 복지 정책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다분해 정부와 정치권, 국민 간의 갈등과 반목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경제 민주화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새누리당이 신규 순환 출자 금지와 금산분리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은 경제 민주화의 방안으로 대기업의 신규 순환 출자 금지와 금산분리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내 경제민주화 강경파가 추진하는 이 방안에 대해 온건파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은 최근 회의에서 대기업의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를 지배하는 방법인 순환 출자를 규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실천 모임은 또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할 수 없게 한 금산분리 규정을 현재보다 강화하는 방안 도 적극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현재 금산분리 규정은 산업자본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 지분을 최고 10%까지 취득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 산업자본의 대주주가 은행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두 방안에 대해 반대 기류가 많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의 효율적인 경영과 총수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한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실천 모임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으며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확정하면 모임의 좌장과 간사인 남경필 그리고 김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할 것으로 전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우리 사주 취득을 강요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직원들을 위한 대표적인 기업 복지 제도였는데 왜 바뀌게 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근로자에게 우리 사주 취득을 강요하는 사업주는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에 따른 것인데요.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가 우리 사주 취득을 지시하고 취득 수량을 할당하거나 미취득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명문화를 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인데요. 우리 사주제는 기업 공개나 유상증자를 할 경우 발행 주식 물량의 20%를 직원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주주나 일반 공모 참가자보다 직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재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업 복지제도 중 하나였는데요. 하지만 최근 세계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 위기 등으로 이익 보장이 어려워 수요가 줄자 기업에서 주가 하락 등을 우려해 부서나 직급별로 우리 사주를 할당하는 등 취득을 강요하는 문제가 발생해왔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 이번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새로 만든 것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하이마트의 새 주인으로 롯데가 사실상 확정됐다고 합니다. 어제 관련 주가들도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죠. 네, 그렇습니다. 마침내 롯데쇼핑이 하이마트를 품게 됐습니다. 롯데쇼핑과 하이마트 측은 매매 가격을 비롯한 세부 조건에 대체적인 합의를 본 상황이어서 조만간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격은 주당 7만 원대 후반에서 8만 원 초반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당초 하이마트 우선 협상 대상
대상자로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가 선정됐었지만 하이마트 주가가 급락하면서 재무적 투자자들이 지분 투자에 난색을 보여 결국 MBK가 중도에 인수를 포기했었습니다. 이후 롯데가 물밑 작업을 통해 대략적인 인수 조건에 이제 합의를 본 건데요. 거대 자금력을 갖춘 롯데가 하이마트를 인수함에 따라 국내 가전 양판 시장의 지각 변동도 예상이 됩니다. 전국의 하이마트 점포는 314개로 롯데쇼핑의 롯데마트 96개와 롯데슈퍼 431개 등 520개의 점포를 합하면 롯데쇼핑이 국내에서 운영하는 점포는 무려 840개가 넘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하이마트는 국내 가전 양판 시장 점유율 49.1%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2위는 삼성전자의 리빙프라자, 3위는 LG전자의 하이프라자이며 신세계가 인수하려다 포기한 전자랜드는 7.7%로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앤 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는 시초가 공략 종목도 살펴봐 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